자, 이제 재고자산 할게요. 자, 여기 재고자산. 실기입니다, 실기.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가 실기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달달달달 제가 외워달라라고 하는 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특히 이 재고자산 쪽은요, 날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면 세법이 인정 이런 것들. 자,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6가지의 방법을 인정합니다. 평가 방법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배우셨을 거예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총평균, 이동. 맞죠? 그리고 요즘 들어가자 아마 실사들 대부분 끝냈을 거예요. 실사. 창고 들어가 조사하는 거 있죠. 근데 백화점은 그게 불가능해요. 맞죠? 백화점은 모든 재고 다 세야 되잖아요. 만약에 백화점 층이 한 20층이야. 20층이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언제 다 세요, 그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을 인정하거든요. 회계에서. 우리가 소매제고법이라 불러요. 그죠? 이렇게 6가지를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있어요.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영어 표현을 좀 외우셔야 돼요. 실기 때 선입선출법이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FIFO라고 해요. FIFO. 발음 좀 굴려도 될까요? First in, first out. 왜요? 그렇죠? First in. 먼저 들어온, first out. 먼저 나간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한국말로는 first in, first out. 그렇죠? 발음 안 걸린 거. 자, 외우시고. 자, 이렇게 6가지인데 우리가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우리가 평가소실 인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가법도 저가법도 인정. 그럼 내가 저가법의 선입선출법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가법의 선입선출법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둘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12가지를 인정해요. 그렇죠? 2 곱하기 6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가법, 저가법 2개, 그 다음 6가지 해가지고 12개.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대상 적용 단위는 뭐냐면 우리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죠. 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저장품, 반제품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맞죠? 걔네들을 우리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군을 나누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시험에 내니까 말문제 여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품, 상품 이렇게 군. 요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이죠. 맞죠? 그 다음 B군은 반제품, 제공품이 미완성군. 미완성군이죠, 미완성군. 그 다음에 C 원재료는 우리가 사오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품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각각 평가할 수 있어요. 방법을 다르게. 아시죠?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방금은 종류별이고요. 뭐냐면, 영업장별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인계동 홈플러스에서는 제품을 선입선출법을 한대요. 근데 저기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영통? 영통의 홈플러스에서는 제품을 평균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뜻입니다, 그 뜻. 여기는 말문제 대비고요. 딱히 실기와 관련 없어요. 자, 이제는 여기 암기입니다, 여러분. 암기. 이제 지금부터가 암기예요, 암기. 실기용. 자, 외우셔야 될 게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언제까지 최초 신고해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기죠? 그럼 1기의 과표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2기 3월 말까지. 맞죠? 그래서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실기가 가능합니다. 자, 해보면 그리고 요것도 외워주세요.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변경신고. 이것까지 해야 지금께 이해돼요. 변경신고까지요.
뭐냐면, 자, 우리가 최초 신고는 처음 신고하는 거고요. 변경 신고는 내가 최초 신고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 신고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몇 월 며칠까지예요, 여러분들? 몇 월 며칠? 12월 말일이죠, 그죠? 그럼 12월 31일에 이전 3개월이니까 9월 30일 이전까지는 변경 신고 제때 해야 돼요. 아셨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해보죠. 보시면 여기 날짜요. 자, 우리 회사가 1기가 있고요. 그럼 1기의 변경 신고, 죄송해요. 1기의 최초 신고는 2기 3월 말까지죠. 요게 1기의 최초 신고 기한.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2기 때 2기서부터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이 2기 9월 30일까지죠. 요게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보실게요. 첫 번째 사례. 여기서 NRF는 후이선출법이에요, 여러분들. 후이선출법은 영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1번 사례는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 1번 사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례는 뭐냐면 2번 사례서부터가 좀 살짝 어려워요. 자, 2번 사례는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어요. 맞죠? 최초 신고 기한 어겼잖아요. 어겼는데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최초 신고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요. 자, 3번은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가지고 최초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 2기의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겨서 최초 신고한 경우. 이랬을 때 세법에서는 1기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2기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쉬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쉬워요. 왜냐하면 최초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 잘했죠? 그러면 1기서부터 3기까지 계속 호의선출법으로 세법을 평가하겠죠? 당연한 상식? 이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죠. 이제 2번부터 잘 보셔야 돼요. 2번부터. 자, 2번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2번 같은 경우는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1기 때는 세법이 신고 안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신고 안 한 것으로 보면 세법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세법은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뭐 쓸까요? 일반적으로. 선입쓰죠.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죠? 요거는 세법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자, 2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이 법문구가 이랬습니다. 이 법문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하면, 그거를 우리가 최초 신고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했죠? 그럼 요거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해가지고, 요때는 우리가 호의선출법으로 가는 거예요. 되실까요? 여기 그 문구예요, 그 문구. 말 참, 한국말이 좀 진짜 어려운데,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리고 3기부터는 호의선출법 가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 3번이요. 마지막은 아니고, 변경신고까지는 좀 할게요. 좀 흐름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럼 3번은 우리가 최초 신고기한 어겼으니까 1기 때 무신고 호의선출법 평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2기의 변경신고 기한도 어겨서 최초 신고했죠.
그럼 2기 때도 무신고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3기의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 3기의 변경신고. 3기 9월 말까지죠. 3기의 변경신고 기한 전엔 최초 신고한 거잖아요. 알죠? 그럼 3기에서부터 후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쭉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던 거예요. 자, 이제 변경신고. 요거하고 진짜 쉽게요. 그렇죠? 저는 흐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지금 쉬게 되면은, 마지막 교시 때 좀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머리 터질까봐. 자, 여기. 자, 이제 우리 회사가 6기서부터 뭐로 하고 싶냐면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후입선출법으로 쭉 했는데, 6기서부터 총평균 하고 싶네?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6기의 변경신고 기한은 6기 9월 말이죠? 요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회사가 변경신고 기한 전에 우리가 제대로 총평균으로 변경할게요 라고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6기의 변경신고 기한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변경신고한 경우. 그럼 얘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건 세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거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변경신고 기한 전에 변경신고 잘했죠? 그럼 세법은 6기도 총평균, 7기도 총평균으로 재고자산 평가하겠지, 당연히. 그죠? 자, 근데, 이거,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를 늦게 했죠? 늦게 했으니까 세법은 이거 인정할까요? 이거 총평균. 6기 때는 안 하겠죠?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네가 당초에 했던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신고 기한을 지나서 우리가 변경신고하면 당초의 평가 방법으로 세법 평가합니다. 알죠? 그럼 7기 때는 되겠죠? 왜냐면 7기의 변경신고 기한 전에는 변경신고 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7기에서부터 총평균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오카이? 이렇게요. 자, 왜냐면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게 이제 중요한 건, 재고자산에서 좀 중요한 건 나오고, 세무조정이랑 이런 것들이요. 자, 10분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50분에 시작할게요. 12시 50분. 10분 쉬시죠.